어머니, 저희가 이사 와서 어머니 돌봐드릴게요. 65세 한명숙 씨는 아들 내외의 이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 지내던 4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드디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하지만 6개월 후 명숙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해서 손자 아침 준비, 유치원 데려다 주기, 집에 와서 며느리 출근용 도시락 준비, 저녁엔 온 가족 저녁 식사 준비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는 일상이 되었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는 말 뒤엔 매일 반찬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숨어 있었죠. 명숙 씨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라고 하면 며느리는 애들이 할머니를 정말 따르고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라며 죄책감을 유발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엄마, 혼자 계실 때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손자들 돌봐주시는 게 보람 있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명숙 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명숙 씨를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주인공인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도 생겼고 아들네와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요. 정말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도대체 명숙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가족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라는 주제로 성인 자녀, 며느리, 사위와의 건강한 경계선 설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UCLA 가족심리학과에서 2025년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가족일수록 구성원 모두의 삶의 만족도가 45% 높았습니다. 또한 일본 고령화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과도한 가족, 돌봄 역할을 하는 60대 이상의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67%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적절한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가족 관계에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하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TM 부모로 여기는 성인 자녀형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 용돈 요구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아빠, 이번 달 카드값 좀 도와주세요. 엄마 애들 학원비가 부족해서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조금만 빌려주세요. 이런 요청이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됩니다. 거절하면 다른 집 부모들은 다 해주던데요. 우리만 이래요? 라며 죄책감을 유발하죠. 더 심각한 건 경제적 도움만 받고 정서적 관심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돈 달라고 할 때는 매일 전화하다가 돈을 받고 나면 한 달 넘게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7세 박준호 씨의 실제 사례를 보면 10년간 매월 200만 원씩 아들에게 용돈을 주다가 본인 병원비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도와주시니까 감사하죠라고 말하면서도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는 회사 일이 바빠서라며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모들의 노후 불안감이 일반인보다 58%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자녀를 지원하다가 생기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24시간 무료 베이비시터 요구형입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손자녀 돌봄을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를 입에 달고 살고 거절하면 그럼 애들이 할머니 못 보게 되는 건가요? 라며 감정적 협박을 합니다.
본인들은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충분히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부모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죠. 대구 수성구 63세 이영희 씨의 경우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손자 2명을 돌봐주다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애들을 어디에 맡기죠? 라며 수술 후 회복 기간에도 계속 돌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서는 주 30시간 이상 손자녀 돌봄을 하는 조부모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직장인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자녀는 사랑스럽지만 과도한 돌봄 부담은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감정 조종 전문 가형입니다. 이들은 감정적 협박의 달인입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형만 예뻐해 같은 식으로 부모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다른 형제자매와 비교하며 죄책감을 유발하고 본인의 실수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부산 해운대구 김정자 씨의 경우 딸이 이혼을 하게 되자 엄마가 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라며 원망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딸을 키우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딸의 선택 실패까지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자녀들은 부모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계속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감정적 조종에 장기간 노출된 부모들은 자존감 저하와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73%나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집안 서열 강요형인데 특히 며느리 관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며느리를 가족 구성원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 대우하면서 전통이나 격식을 내세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며느리의 의견이나 감정은 무시하고 우리 집 며느리는 원래 그래야 해. 라는 식으로 강요하죠. 전주시 완산구 조미경 씨의 사례를 보면 며느리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라고 강요했는데 며느리가 바빠서 못할 때가 있으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예의가 없다며 아들에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가족 모임도 껄끄러워졌죠. 하버드 대학 사회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가족일수록 갈등 빈도가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노후 계획 전담 요구형입니다. 이들은 본인의 노후 계획, 건강 관리 등을 모두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늙으면 자식이 돌봐야지라며 스스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자녀의 삶과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천 남동구 황태식 씨의 경우 아들이 나를 책임져야 한다며 아들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들 내외는 이미 맞벌이에 육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키웠으니 이제 내가 나를 돌볼 차례다. 라며 일방적으로 요구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 내외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부부 갈등까지 생겼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실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경계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산다면 개인 공간은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노크를 하고 개인 물건은 허락 없이 만지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방문 에티켓도 중요한데 사전 연락 없이 무작정 찾아오거나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은 제한해야 합니다. 미리 연락하고 와줘. 나도 내 계획이 있어.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경제적 경계선 설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용돈 한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나는 월 50만 원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그 이상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말하세요. 큰 금액을 지원할 때는 용도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차용증도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너희에게 빌려주는 거야. 언제까지 갚을 수 있겠니? 라고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상호부조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서로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시간적 경계선도 필요합니다. 손자녀 돌봄이나 집안일 도움의 시간과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나는 주 3일,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봐줄 수 있어. 그 외에는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본인의 취미, 친구 만남, 휴식 시간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안 돼. 라고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과 단순한 편의 요청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미리 말해주지. 갑자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니? 라고 하세요. 감정적 경계선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세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조언만 해줄게. 라고 선을 그으세요. 인격적 모독이나 과도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웠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은 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쁜 부모라는 죄책감에 갇히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실제 대화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경제적 요구를 받을 때는 이번 달은 이미 예산을 다 썼어. 다음 달에 생각해보자. 라고 하세요. 구체적인 거절 이유를 대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봄 요구를 받을 때는 그날은 병원 가는 날이야. 또는 그날은 이미 약속이 있어서 안 돼. 라고 하세요. 과도한 간섭을 받을 때는 고마운데 내가 할 수 있어. 걱정 마.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감정적 협박을 받을 때는 나는 최선을 다해 키웠어. 이제 내 선택은 내가 책임져. 라고 말하세요.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힘들어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세요. 안 돼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다른 방법을 제안하세요. 원칙은 지키되 사랑은 표현하세요. 너를 사랑하지만 이것만은 안 되라고 말하면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화가 나더라도 일단 시간을 갖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대화하세요.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들과 갈등이 있으면 며느리와 대화해보고 며느리와 문제가 있으면 아들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세요. 너무 심각한 갈등이라면 가족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를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정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요가 아닌 제안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열어서 중요한 결정은 함께 논의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누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도록 하세요. 서로에게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세대 차이는 인정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기성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한명숙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명숙 씨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6개월간 가정부 같은 생활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을 때 명숙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 내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어. 너희를 도와주고 싶지만 이렇게 매일 모든 것을 맡을 수는 없어. 앞으로는 역할을 나누자.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어머니,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라며 반발했지만 명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주 3일 하루 5시간까지만 돌봐줄 수 있어.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든지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해야 해. 라고 분명히 말했죠. 며느리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아들이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가 너무 어머니한테 의존했네. 라며 엄마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 후 아들 내외는 베이비시터를 구했고 집안일도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어요. 아들 내외도 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됐고 저는 제 시간을 되찾았으니까요. 실제로 경계선을 설정한 후 명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유롭게 동네 산책을 다녀온 후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내외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만날 때마다 즐거웠고 대화도 더 편해졌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건강한 경계선 안에서 꽃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소중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삶 자체의 열망으로 태어난 아들, 딸이다. 자녀들도 독립적인 개인이고 부모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황금노후였습니다.